이 호박 속에 들어있는 쿠크로비타신 이걸 썼을 때 항암 작용과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. 호박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? 우리 호박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.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로 칼라가 있어요. 이 칼라가 있는 게 칼라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다 좋은 항암 작용, 해독 작용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이 호박 속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요, 쿠크로비타신이라고 해가지고요, 항암 작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세포 주기, 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잖아요. 이걸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, 그리고 세포 자살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쿠크로비타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호박이거든요. 그리고 호박 속에 보면 이제 그 베타카로틴, 비타민 A 계통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게 보면 호박 속에 들어있는 노란색, 이게 카로틴 계통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베타카로틴이나 그 다음에 루테인, 지어잔틴 같은 비타민 A 계통, 이거는 이제 되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, 암세포는 어때요? 분화가 나쁘면 나쁠수록 악성으로 가거든요. 그 분화가 잘 되면은 악성으로 안 가요. 근데 이런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비타민 A 계통은 분화를 잘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미분화 상태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. 그리고 항산화 작용으로 ROS를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, 또 이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 이런 계통은 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주기도 하고, 또 호박 속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하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하고 셀레늄이거든요.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그리고 또 호박씨 속에도, 호박씨는 우리가 견과류로 많이 먹잖아요. 이런 부위 더 많이 들어있죠. 그래서 호박씨도 버릴 게 없잖아요. 그리고 이 안에 또 식이섬유, 펙틴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박은 껍질부터 안에 있는 내용물, 그 다음에 씨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좋은 그런 항암 음식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.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있나요? 호박도 마찬가지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2003년 1월 달에 이 발행한 캔서레터지에 기고된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. 이 호박 속에 들어있는 쿠크로비타신 이걸 썼을 때 항암 작용과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보여주는 자료인데, 대장암, 유방암, 폐암을 봤어요. 얼마만큼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가. 그래서 보니까 대장암은 한 81.5%의 암 세포 성장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더라. 그다음 유방암은 87%, 폐암은 96%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. 그렇다면은 호박 속에 있는 쿠크로비타신이 엄청나게 강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호박은 강한 항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. 호박 어떻게 먹으면 암에 좋을까요? 우리가 호박은 일반적으로 먹을 때 익혀서 먹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 90도에서 100도씨 정도 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, 너무 오랫동안 조리를 하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. 보통 한 10분 이내로 쪄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더라.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다 파괴가 된대요. 그래서 거의 한 30% 이상 파괴가 돼버리고, 또 호박 속에 들어있는 쿠크로비타신도 상당히 파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0분 이내, 짧은 시간에 찌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. 그 어떤 지용성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, 또 아니면 견과류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. 껍질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박 씨 같은 경우도 어때요? 씨 안에도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씨도 버리지 말고, 먹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냥 쪄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, 우리가 호박죽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. 죽도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호박으로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
여러 가지 야채들하고 호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야채 수프를 만들 때 호박이 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해서 저도 좀 지금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? 호박을 선택할 때 좀 주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호박을 먹었는데 되게 쓴맛 잘 안 나잖아요, 호박이. 그런데 호박이 좀 미숙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좀 상하면 쓴맛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럼 이때는 뭐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쓴맛이 나는 이런 호박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호박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. 이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칼륨이 많은 게 우리 세포 탈수를 막아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세포 주변에,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알칼리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거든요. 호박도 그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장이 나빴을 때, 콩팥이 나쁘게 되면 혈액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요. 그래서 칼륨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죠. 근데 되게 아예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이런 걸 잘 섭취를 안 해요. 그런데 되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. 잘못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확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고, 호박이 단호박도 있고 또 늙은 호박, 이런 호박들에는 보면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. 그래서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이렇게 당 지수가 올려서 암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? 호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십자가 식물하고도 잘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브로콜리나 마늘, 양파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암 작용도 높이고 그 다음에 해독 작용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가요. 그게 이제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이제 강화, 커큐민이죠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 같은 걸 같이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, 또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었을 때는 상당히 그 세포 자살 효과를 높여주는 뭐 B53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.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. 이제 댓글에 대한 답글 시간입니다. 숙남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. 췌장암 환자인데요. 무 먹어도 됩니까, 박사님? 췌장암 때는 무 좋죠. 췌장암은 어쨌든 소화기관이거든요. 여러 가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이런 호르몬도 나오지만 소화액이 나오죠. 아밀라제, 뭐 리파제 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되면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효소들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는 그런 소화 효소를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는 좋은 것 같습니다.